자, 이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지난 12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자, 사실혼 관계 납치 살해극. 오전 7시쯤 가해자 A씨가 피해자 여성 B씨의 거주 오피스텔 건물에 잠입했습니다. 오전 10시 19분 집을 나선 이 여성을요, 두건과 테이프로 결박 후 납치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데려가서요, 오전 10시 41분 여성이 도주를 시도하자 살해를 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택으로 가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사건입니다. 이수영 교수님,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피의자로 추정되는 가해자까지도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동탄 살해 사건인데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뭐냐? 그거는 지금 이 사건은 두 연인 간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 폭력이 자그마치 수사기관에 3번이나 신고된 사건이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과거에도 이런 신고가 있었다. 네, 그래서 지난해 9월에도 이제 여성이 당시에는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도 안전조치 비슷하게 해서 따로 이제 주거지를 갖게 됐는데 여전히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순 말다툼을 또 지난 2월에 해가지고 경찰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직은 말다툼만 했다, 폭행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지금 폭행 당하고 있다고 또 신고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난 3월 달에 무슨 조치가 내려졌느냐,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을 좀 해라, 둘이 같이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도 같으니까 경찰에서 임시 대피소까지 마련을 해줬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 폭력 사태를 그 담당 경찰서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여성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경찰에서도 이 피해자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조치를 잘못했었는지 그거를 지금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 와중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피해 여성도 이 폭력의 피해를 좀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물론 과소평가를 고의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폭력 피해에 장기간 노출되는 여성들은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돼요. 판단 능력에 약간의 이제 착오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경찰이 조금 더 잘 알고 3번째 폭력 신고가 있었을 때 잘 설득을 해서 경찰이 제공하는 쉼터는 사실 비밀에 붙여져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도 피신을 시켰으면은 지금 거절을 하고 지인의 숙소로 갔다가 지금 이 변이 난 것이거든요. 안타깝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가 지인의 숙소를 아마 찾아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폭력 피해에 생명 손실의 위험이 있는 여성들을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좀 더 신분을 비밀리에 이제 유지하면서 잘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예의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이수영 교수님 모시고 범죄 사건까지 풀어봤습니다.